금과 화폐의 역사 3가지 영상 중에 두 번째, 기축통화의 몰락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하는 영상입니다. 옛날 로마와 지금의 미국을 보면은 국가가 화폐로 장난을 치는 것은 둘 다 99% 동일합니다. 그리고 금은 본위의 기축통화를 가진 로마가 어떻게 인플레이션으로 무너졌는지를 보면은 결국에 물량화폐는 장사가 없다라는 한 줄로 설명이 됩니다. 세계 최초의 기축통화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화폐는 기원전 6세기 그리스 아테네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드라크마 은화라는 기축통화로 통화를 활용한 통상무역의 번영을 이루었고, 솔론의 개혁으로 민주정치의 토대를 이루어낸 아테네는 그리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현대사회에 미국의 거대한 부채가 생긴 이유가 그러하듯이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도 패권에 대한 집착과 팽창 정책의 유혹에 젖어들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비밀, 바로 화폐가 제국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를 잘 아실 겁니다. 찬란한 문명과 철학의 도시. 하지만 그들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기원전 5세기에 스파르타와의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죠. 펠로폰네소스 전쟁 많이 들어들 보셨을 겁니다. 무려 27년 동안이나 계속된 이 전쟁은 아테네를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아테네에서 충분한 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화로 전쟁 비용을 충당을 했죠.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금고가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절박했던 아테네는 충격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먼저 신전의 여신상에서 금을 벗겨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부족했죠. 결국에 금화에 구리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금화에 섞는 구리의 양은 점점 더 늘어났고, 시장에는 구릿빛이 도는 금화들이 넘쳐났습니다. 순수한 금화는 점점 자취를 감추었죠. 이것이 바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입니다. 기원전 404년에 비극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테네의 금화에는 더 이상 금이 들어있지 않았고 역사상 최초의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아테네의 통화시장은 완전히 붕괴가 되었고 전쟁에서도 패배를 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제 로마 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로 황제 시대 로마는 큰 위기를 맞습니다. 대화재로 도시는 파괴되었고 조세 저항은 늘어만 갔죠. 재정 적자가 심각해지면서 네로 황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로 황제는 데나리우스 은화에 구리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아테네의 실수를 알면서도 같은 선택을 한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모든 황제들이 이 잘못된 선택을 반복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인간은 역사에서 절대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화폐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시장은 다시 원시적인 물물 교환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시골로 떠나야 했고 결국 농노가 되었죠.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찬란했던 그리스 로마의 도시 문명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이른바 암흑의 중세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동양 쪽은 사정이 다를까요? 동양도 별반 다를 리가 있나요? 13세기 중국과 이슬람 지역을 정복한 원나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죠. 중국 원나라의 창시자이자 몽골 제국의 제5대 대칸인 쿠빌라이 칸은 1260년 은과 비단에 기반을 둔 혁신적인 교초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은과 비단으로 그 가치를 보증을 했는 거죠. 마치 1944년에 미국의 브레튼 우즈 체제처럼 처음에는 훌륭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욕심은 끝이 없었죠. 팽창 정책을 위해서 지폐를 마구마구 찍어냈고, 원나라는 국민이 가진 모든 금과 은을 몰수한 뒤에 지폐로 바꿔주면서 교초만을 유통시켰습니다. 교초는 고려부터 지금의 시리아에 이르는 원나라 영향력 하에 모든 지역에 통용되는 동양 최초의 기축통화가 되었습니다. 결국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원나라는 제국주의를 꿈꾸면서 재정 지출이 필요하면은 지폐를 마구마구 발행을 했습니다. 1380년에 지폐 한 장당
동전 1000개였는데 1535년에는 지폐 한 장당 동전이 0.28개로 교체의 가치가 4000배 가까이 폭락을 했죠. 당연히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통화시장이 붕괴되면서 또다시 물물교환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마구잡이로 발행하면은 늘 동일한 결과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정부에게 화폐 발행권을 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세 유럽도 한번 볼까요? 16세기의 스페인도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곳곳에 광대한 식민지가 있어서 스페인 제국의 일부 지역 어딘가에서는 언제나 태양이라는 문자 그대로 태양이 항상 빛나고 있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 불렸던 스페인. 전 세계 금은 생산량의 83%를 차지했던 최고의 부국이었죠. 그들의 페소 대 오초 은화는 당시 세계의 기축통화였습니다. 하지만 식민지로부터 금은 보화가 쏟아져 들어와도 또한 과도한 팽창 정책과 방만한 재정으로 적자 규모가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1543년에 경상 수입의 65%가 이자 상환에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1557년에 부도가 나고 이게 현대적 의미의 첫 국가 파산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1560년, 1575년, 1596년 연이은 파산으로 결국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1599년 화폐 주조 때는 모든 주화에서 은을 싹 다 빼버렸습니다. 시중의 구화, 옛날 돈도 강제로 신화, 새로운 돈과 교환하게 해서 구화에서 뽑아낸 은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죠. 그렇게 되면은 저질 주화만 시중에 유통이 되기 때문에 화폐에 대한 불신이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 뒤에 스페인 제국은 서서히 해체되기 시작해서 세계 강대국 대열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역사들의 똑같은 패턴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지만 모든 제국의 몰락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죠. 바로 화폐 가치의 하락입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선택, 그리고 그 끝에는 항상 제국의 몰락이 있었습니다. 막대한 부채, 그것은 결국 무엇을 만드나요? 화폐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물질을 섞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화폐 경제가 무너지면서 붕괴를 하게 되죠. 지금 미국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화폐를 마구 찍어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 걸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이어서 전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가 어떻게 몰락했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